혹시 냉장고 안에 붉은 사과가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저 아삭하고 달콤한 과일로 생각하며 하루에 하나씩 깎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9명은 사과의 진짜 효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의 단계를 생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계를 꺼내 수치를 재보는 일이 일상이 된 분들 많으시죠? 어떤 날은 괜찮다가 어떤 날은 갑자기 수치가 튀고 병원에 가면 지방 수치가 높다며 조심하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식탁은 점점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고 밤이 되면 예고 없이 심장이 뛰면서 잠에서 깨는 날도 늘어납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난 채 천장을 바라보며 혹시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분들,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따뜻한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붉은 사과 2개와 대추 10알, 단 2가지 재료로 끓이는 따뜻한 차 한 잔이 혈압 수치부터 수면의 질소와 혈중 지방까지 우리 몸에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방과 양방을 함께 공부해온 김정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방법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저의 외할머니로부터 시작된 오래된 지혜와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리듬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과 하나가 그렇게까지 특별할 수 있을까? 사실 저 역시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와 경험이 쌓이면서 사과에 대한 저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과는 단순히 비타민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간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혈관과 장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특별한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 펙틴은 장에 들어가면 마치 초강력 스펀지처럼 작용하여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끌어안고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담즙을 만들기 위해 간이 콜레스테롤을 다시 끌어다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에서 8주 동안 사과를 매일 섭취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평균 12% 이상 감소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과에는 칼륨이라는 무기질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압력이 들쑥날쑥해지기 쉬운데 사과 껍질 속에 들어있는 루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주고 탄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사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혈관을 정화하고 안정시키며 몸의 흐름을 다듬어주는 자연이 준 조용한 건강 도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가 가진 이 놀라운 효능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작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익힌 사과는 중장년층에게 훨씬 더 부드럽고 깊은 효과를 줍니다. 날것으로 먹는 사과는 거친 식이섬유가 장을 자극하여 변비에 도움을 주지만 장 기능이 약하거나 속이 찬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과를 가열하면 그 섬유질이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자극을 줄이되 장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방향으로 성질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익힌 사과가 가지는 특별한 점입니다. 몸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질일수록 따뜻하게 끓인 사과가 속을 데워주고 과민한 장을 진정시켜주는 효과를 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도 사과만 익혀 드신 후에 속이 편안해지고 밤에 뒤척임이 줄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익힌 사과는 장의 연동 운동을 유지하면서도 자극은 줄여주기 때문에 속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섭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작은 변화가 잠 못 이루는 밤을 줄여주고 식사 후 더부룩한 느낌을 덜어주며 몸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과를 드실 때 그냥 드시기보다는 끓이거나 데워서 조금 더 부드럽고 깊은 방식으로 몸에 전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익힌 사과에 무엇을 함께 넣으면 그 힘이 배가 될 수 있을까요? 익힌 사과에 꼭 맞는 짝꿍 하나를 더해주면 그 효과는 한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짝꿍이 바로 대추입니다. 이 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실제 사례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전주에서 처음 만난 이성우 어르신 이야기를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당시 어르신의 연세는 78이셨고 혈압은 늘 160에 가깝게 나오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살을 넘겨서 늘 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무엇보다 밤이 되면 두세 번씩 깨어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견디는 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죽는 건 무섭지 않아. 근데 아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렵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사로서보다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약보다는 먼저 저희 외할머니께서 늘 끓여 드시던 사과대추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던 어르신이 그래도 믿고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일주일에 3번씩 끓여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3달 후 다시 배웠을 때 어르신의 혈압은 135에 82로 안정되었고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르신의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얼굴이 이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요즘은 이거 이웃들한테도 끓여줘요.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 정말 오랫동안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과와 대추, 이 단순한 두 가지가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그분을 통해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성우 어르신의 사례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마신 건 단순한 과일탕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조화롭게 다스려주는 조합이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음양조화라고 부릅니다. 사과는 성질이 서늘해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 좋지만 속이 약하거나 냉한 체질에는 단독으로 먹었을 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추는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기를 보충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주지만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열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끓이면 서로의 강한 성질을 조화롭게 조절해 몸에 부담 없이 부드럽게 작용하게 됩니다. 즉 사과는 혈관을 정리하고 대추는 신경을 다스리며 하나는 청소하고 하나는 보강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도 이 조합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과 껍질의 풍부한 루틴은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키고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대추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작용을 합니다. 2019년 국내 한방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4주간 대추물을 꾸준히 마신 중장년층의 깊은 수면 시간이 평균 3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에 드는 것이 아니라 숙면의 질 자체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과와 대추가 만나면 심혈관 건강과 수면 건강을 동시에 다스릴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조합을 보면서 늘 이런 비유를 떠올립니다. 하나는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는 뒤에서 받쳐주는 무용수처럼 서로의 빈틈을 메우며 완성도를 높여주는 관계. 그것이 바로 사과와 대추의 궁합입니다. 이처럼 조화로운 궁합을 가진 사과와 대추는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어떻게 끓이고 마셔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재료부터 준비해 볼까요? 붉은 사과 2개, 약 4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꼭 붉은색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붉은 사과는 따뜻한 성질을 지녀 심장을 도와주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추는 10알 정도,
자연스러운 자주색을 띠며 알이 단단하고 속이 꽉 찬 것으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 필요한 양은 약 1.5리터, 밥 공기 6그릇 정도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체질에 따라 조금씩 응용도 가능합니다. 몸이 자주 차고 손발이 시린 분들은 생강 3조각을 함께 넣어주시면 좋고, 입이 마르고 몸이 더운 분들은 대추를 6알로 줄이고 구기자 1줌을 추가하면 음을 보충해줍니다. 또한 몸이 무겁고 혀의 설태가 두꺼운 분들은 귤 껍질 2조각을 넣어주면 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료 손질도 중요합니다. 대추는 표면이 주름져 있어 이물질이 잘 끼기 때문에 식소금과 밀가루를 넣고 문질러 세척한 후 맑은 물에 여러 번 충분히 헹궈주셔야 합니다. 사과는 껍질째 사용하므로 소금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손바닥으로 문질러 깨끗이 닦아낸 후 흐르는 물에 헹궈주세요. 씨와 심지는 제거하고 껍질은 그대로 둔 채 작고 균일한 크기로 썰어 준비합니다. 냄비에 모든 재료를 넣고 1. 5리터의 물을 부은 후 처음엔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 약 20분간 은은하게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이제 향이 퍼지고 국물이 맑은 금빛으로 변했다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만들기 쉬운 사과대추탕이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몇 가지 실수로 인해 그 소중한 효과를 놓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명 중 8명이 한 번쯤 겪는 대표적인 5가지 실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끓이는 시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것입니다. 오래 끓일수록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열에 약해서 40분 이상 끓이면 거의 대부분이 파괴됩니다. 적정한 끓이는 시간은 센 불에서 시작해 물이 끓으면 중약불로 줄여 20분 정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 껍질을 벗기는 실수입니다. 사과의 항산화 성분은 대부분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루틴이나 퀘르세틴 같은 성분도 거의 껍질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껍질을 벗겨내는 건 핵심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이 세척만 잘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는 사과의 종류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청사과나 노란 사과도 괜찮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지만 심혈관 건강에는 붉은 사과가 가장 적합합니다. 붉은 사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심장과 혈관을 도와주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공복에 마시는 것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 속쓰림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후 1시간 또는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대추씨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몸에 열이 많고 입이 마르거나 대변이 딱딱한 분들은 대추씨의 따뜻한 성질이 오히려 열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씨를 제거한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5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사과대추탕의 효과를 훨씬 더 온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과대추탕을 올바르게 만들고 마시는 방법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주 하는 실수들도 살펴보았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차를 드시기 전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과대추탕은 비교적 안전한 건강차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자주 높게 나오는 분들은 사과와 대추에 포함된 천연당분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대추는 단맛이 강해 섭취량을 줄이거나 의사와 상의한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고혈압 약이나 심장약,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절대로 이 차를 약 대신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과대추탕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식이요법일 뿐 기존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며 함께 병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감기나 열이 있는 상태 혹은 여성의 생리기간에는 섭취를 잠시 중단하거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몸의 신호를 존중하면서 차분하게 사과대추탕을
일주일에 서너 번만 드셔보세요. 하루 한 잔의 따뜻함이 생각보다 깊은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인은 병이 생기기 전에 기운을 다스리고, 중인은 병이 나면 고치며, 하인은 병이 깊어진 후에야 치료한다. 건강은 운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내리는 작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그 선택을 사과대추탕 한 잔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직접 만들어 드셔 보시고 그 느낌을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부모님께도 친구분께도 이 따뜻한 차 한 잔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이 스스로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앞으로의 삶을 더 편안하고 평온하게 이끌어 줄 거라 믿습니다.